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02% 하락, 코스닥은 0.1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좀 아쉽죠. 최근 미국 증시가 한 3일 동안 이제 급등을 좀 하면서 전고점까지 어느새 터치해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우리 증시는 지금 한 3일 동안 박스권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21선에다가 좀 올려놓고 박스권 장세라서 다행인 하나, 좀 많이 답답하게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증시가 좀 상승 랠리를 보였던 한 5일 정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요 상승 구간에서는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될 것 같네요. 박스권 형태를 보였었기 때문에 약간의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힘을 좀 움축하고 상승 방향을 틀어내는 흐름이 좀 연출이 될런지, 여기서 좀 이제 반등 나오고 나서 고가권에서 상승 부담을 좀 느끼면서 조정이 좀 연출이 될런지, 나머지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상당히 좀 중요한 변곡 포인트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조정이 좀 나오더라도 한 850포인트 기준선이자 11선 정도, 요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뭐 이제 추세상에서 큰 무리는 없겠으나, 만약에 11선도 깨고 뭐 이제 61선까지 좀 깨는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되면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필요한 좀 흐름으로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장중에 이제 분봉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요, 이렇게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이 추세가 완만해지는 구간에서 갭까지 띄워놓고 쭉 밀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완만해지다가 이런 식으로 툭 하고 꺾이게 되면 투매까지도 연출될 수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오늘 장중에. 근데 다행히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제 저점을 계속해서 다지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저점을 계속해서 이제 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개인적으로는 상승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리딩바 매매한 거나 한 종목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이고요. 얘는 이제 드론 관련 테마주죠. 애초에는 이제 오늘 상한가를 이제 드론 테마가 좀 움직이면서 네온테크가 가장 초창기 때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될 때는 1등주였는데, 그러다가 네온테크가 좀 쉬는 사이에 제이시언 시스템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흐름도 만들어갔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10월 5일날 기준봉이 좀 세워졌죠. 상한가는 못 들어갔지만 장대 한봉이 세워졌고, 눌림의 구간에서 이때 기준봉 당시에 들어온 어떤 돈의 이탈이 아직은 좀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져서 눌림 구간에서 차분히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12일 요렇게 두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가 되어졌고요. 일봉상으로 보면 요렇게 요때 한번 매수가 들어갔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바로 가는 흐름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한번 꺾을 수도 있기 때문에 휘소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절반 정도 사놓고 혹시 좀 밀리면 추가 매수하려고 좀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날 월요일날 어제죠. 어제 좀 밀리면서 한 11선 구간까지 근처까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오전에 이렇게 보면은 이 꼬리를 뺀 이 구간들의 꼬리를 뺀 이제 몸통만 가지고 봤을 때 좀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는 요 정도 가격대, 8,500원 가격대죠. 그리고 오전에 빠르게 눌리면 11선 지지가 되기 때문에 좋은 추가 매수 타점이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렇게 추가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오늘 오전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 나름대로 잘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제 네온테크가 갑자기 오전에 일찍 상한가를 치고 가는 예전의 그 대장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이시언 시스템도 저희가 팔고 나서 좀 추가 상승이 좀 더 나왔습니다. 어찌됐건 간 뭐 익절을 오전에 저희 리딩반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챙기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 뭐 자연스럽게 시장 흐름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이제 드론 관련주들인 나인테크, 뭐 제이션 시스템,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을 오전에 좀 빠르게 보이다가, 그 다음에 지금 2차 뉴딜 회의 이제 뉴스가 좀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이제 뉴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거기서 뭐 이제 풍력이나 뭐 태양광주들은 익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한국판 뉴딜 핵심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이제 추구한다는 소식 때문에 세종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뉴라테크나 뭐 이제 프롬파스트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좀 있었고요. 근데 차라리 이런 모습이 좀 더 나을 수 있죠. 뭐 이렇게 괜히 급등 후에 윗골이 이런 식으로 길게 달리면서 뭐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쏟아내지면서 반짝 상승으로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양봉 마감을 하게 되면 충분히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좀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한네트나 뭐 이제 로지시스처럼 양봉 후에 뭐 윗골이 좀 달고 마감이 되었지만 재료가 살아있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세종시 관련주들도 예전에는 약간 좀 반짝 상승으로 테마의 지속성이 길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이제 재료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세종시 테마가 아니라 뭔가 이제 뉴딜 관련주로 엮이는 느낌이라서 충분히 이 모멘텀이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 종목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한 1, 2주 동안 상당히 강력했던 테마인 이제 자율주행 테마가 조금 이제 그 시세에 대한 그 힘이 이제 죽기 시작하니까 뭐 꿈틀꿈틀 대던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의 이제 풍력이랑 태양광 쪽이 오늘도 뭐 상당히 좀 불을 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제 태양광 쪽이 강했고요. 신성 ENG가 상한가 뽑고 어제 하루 쉬더니 오늘은 좀 변동성 있게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신성 ENG는 어제 제가 거의 차트 패턴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형성이 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한가 종가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흐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상한가 뽑고 고가놀이 패턴으로 박스권을 그렸던 이때처럼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이런 식으로 시세를 먹겠다는 전략보다는 두 번째 파동이고 지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영역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어제는 이등주였는데 SDN은 오늘 이제 상한가로 좀 들어가는 뭐 이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풍력은 조금 이제 태양광에 비해서 최근에 살짝 그 시세가 좀 덜 나고 있는데요. 풍력 관련주들은 좀 준비를 한 다음에 태양광 쪽이 좀 쉬면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시세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들도 다 지금 상당히 괜찮죠.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 유니슨이 일단 지금 대장으로 보여지고 뭐 동국 SNC, 효성중공업, CS 베어링, CS 윈드 이런 종목들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오늘 좀 이제 양봉 마감이나 최소한 좀 하락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봐주는 게 좋겠죠. CS 윈드는 조금 아쉽네요. 여기서 뽑아내주는 자리였는데 음봉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저 같으면 유니슨이랑 동국 SNC 요 두 종목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디지털 뉴딜 쪽도 순환매가 한번 돌 때가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아주 큰 움직임은 없지만 뭐 이제 흐름적으로 뭐 무너지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뭐 데이터 솔루션이나 뭐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 뭐 오픈베이스 요 정도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어제 한번 짚어드렸던 디지털 화폐 관련주고요. 얘네는 반짝 상승보다는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근데 뭐 이제 이런 부분은 항상 제가 방송하면서 여러 번 언급 드렸던 부분인데 항상 그 종목에 대한 그 과거 이력을 중요시 좀 생각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습니다. 특성, 과거 이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특성이 될 수도 있겠죠.
보시면은 오늘 이제 상한가를 터치를 했다가 막판에 좀 무섭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시간에서도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근데 또 상한가 간다고 무리하게 또 접근하셨다면은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흐름이죠. 근데 조금 더 차분하게 이 종목의 어떤 과거 흐름들을 좀 살펴봤다면 조금 그런 큰 피해는 좀 입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면 급등은 잘 나오는 종목인데요. 상한가를 단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급등이 나왔다가 항상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전문인 종목이라서 오히려 좀 급등을 하게 되면 고가권에서는 많이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셨다면 이 종목은 뭔가 좀 급등하고 나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종목이구나 그러면은 한 20% 이상대에서부터는 좀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혹시라도 뭐 이렇게 막 상한가 간다고 이렇게 막 이제 들이댔다가 이런 어떤 그 좀 미스는 내지 않으실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종목의 특성이 정말 중요하다. 상한가도 가는 놈이 맨날 가고요. 상한가 가고 갭 많이 띄우는 놈들이 항상 많이 띄우고 그렇습니다. 상한가 못 가는 애들은 항상 못 갑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이 특성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제 방송 보시고 좀 잘 귀 담아 들으셨었더라면 항상 좀 체크하는 버릇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화폐는 이제 재료도 어느 정도 조금 그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그 뜨거움이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공식 뭐 발표였잖아요. 눌림을 이제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은 우리가 익히 지금 알고 있었던 대장이었던 신성이엔지나 SDN 같은 종목들이 좀 같다면 오늘 풍력 쪽에서는 조금 그 특이점이 캐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풍력주들이 아닌 뭔가 좀 후발주 느낌으로 지금 대창솔루션이나 기계 쪽 애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창솔루션은 중국 1위 풍력 업체의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장후반에 빠르게 아주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쪽 우림 기계도 오늘 오전에 빠르게 상한가를 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서암기계공업이 이제 명확하게 뉴스가 나온 건 없었지만 얘도 저희가 이때 한번 이제 매매를 하고 익절을 하고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언급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이 이제 대북주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풍력으로도 좀 엮여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이제 리딩반도 이때 급등 때 좀 수익을 내고 나왔던 경험이 있어서 좀 알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한네트 같은 이런 종목이랑 이때 당시에도 거의 한 26%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윗꼬리 달고 좀 죽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다가 급락이 장후반에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종목의 특성이라고 좀 보기보다는 오늘 이제 뭐 서암기계공업도 그렇고 KPF도 이제 풍력으로 좀 갔다가 이제 서암이랑 같이 장후반에 동시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이제 보였던 종목들인데 KPF 같은 경우는 뉴스도 있었어요. GE에 이제 풍력 화스너 우선 공급자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 이제 뉴스까지 있었기 때문에 얘는 상한가 마감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같이 이제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뭐 SDN이라는 대장주가 있었고 또 뭔가 지금 태양광이나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오늘 너도 나도 좀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한 두 종목으로 딱 집중이 되어져 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단단하게 상한가가 마무리되는 모습이 아니라 좀 후발주 느낌으로 너무 많은 종목들이 이제 상한가를 가다 보니까 좀 비교적 힘이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KPF랑 서암기계공업은
상한가 안착에 좀 실패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와가지고 조금 장 후반에 오늘 요런 이제 흐름에서 피해가 있으셨던 분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일단 그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들은 워낙 이제 재료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횡보를 좀 치다가 상승으로 다시 한번 흐름을 좀 가지고 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T상으로 강하게 좀 마무리를 짓고 오늘도 한 20%대 급등 후에 장 후반에 정말 뭐 이런 식으로 좀 잔인하게 계속해서 좀 밀어버리는 모습이 나와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혹시 트레이딩을 하다가 피해 보신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뉴스를 가지고 상한가를 간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간을 우리가 뭐 이제 설거지 상한가다 이렇게 좀 보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뭐 일반적인 시세가 아니라 정말 대시세를 냈잖아요. 대시세를 내고 쭉 이제 뭐 또한 기간 조정으로 횡보를 좀 가다가 뭐 뉴스에 의해서 한번 상한가를 가던 간에 뭐 뉴스가 없이도 곧잘 좀 상한가가 한 번씩 이제 나오는 자리들이거든요. 대시세를 내고 지리한 박스권 횡보를 거치다가 바닥을 다지고 한 번 정도 더 고개를 드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뭐 전고점을 향해 가는 시세를 내는 경우보다는 사실 한번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다가 좀 마무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자리들이라서 우리가 보통 이런 상한가를 뭐 이제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 나오는 급등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마무리 파동이라고 좀 많이 부르고요. 마무리 파동이 되지 않고 물론 이런 식으로 뉴스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도 있지만 마무리 파동이 될 경우에 물리게 되면 정말 좀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자리들이어서 이런 자리들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땐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매매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일단 이제 지금으로서는 거래량도 사실 좀 너무 좀 많이 터졌고 T상 만 거에 비해서 좀 많이 터졌고 오늘 종가도 어떤 뭐 꼬리가 달리지 않고 끝났기 때문에 음봉이 내일 이제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하락을 한 후에 이런 식으로 양봉으로 좀 채워지는 흐름을 바라는 수밖에 지금으로서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서도 거의 지금 한 2% 가까이 좀 내리려고 하는 모습이어서 아무튼 저는 뭐 이제 내일 개파락을 좀 한다고 치면 개파락하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출렁임이 있다가 요렇게 양봉으로 좀 뽑아주는 흐름이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뭐 엑세스바이오랑 엔디포스가 지금 진단키트 관련주들 중에서는 흐름이 좀 뭐 괜찮았죠. 이제 엔디포스는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와서 뭐 이제 진단키트 관련 뭐 이제 승인 뉴스가 있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이제 오늘 오른 이유가 진단키트가 아니고요. 면역항암제 임상 1상 성공을 했고 췌장암 세포를 뭐 완전 사멸했다는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진단키트 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추가 상승 흐름에 대해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왜냐면은 이제 이 진단키트 관련 뉴스가 예전만 못 하잖아요. 예전처럼 뭐 막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이제 뭐 나오기보다는 물론 이제 뉴스의 크기나 재료에 따라 다르지만 뭐 엑세스바이오처럼 뉴스 자체가 워낙 이제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진단키트 주들도 뭔가 좀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지면서 같이 분위기가 좀 가라앉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엔디포스는 이제 뉴스가 이제는 진단키트가 아니기 때문에 면역항암제 임상 성공 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시간에서도 상당히 좀 오르고 있네요. 그다음에 오늘 뭐 장중에 뭐 크게 움직임이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만들어내고 뭔가 좀 그 장중에 좀 큰 물량들이 들어오는 모습 정도는 좀 있었습니다. 그 빅히트 엔터가 지금 이제 15일 날 상장을 하게 되니까
내일 15일 당일이 되면 이제 뭐 재료 소멸이 좀 돼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혹시 초록뱀이랑 DPC가 그동안 좀 많이 좀 숨죽이고 있었으니까 DPC도 워낙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여기서 이제 바닥 잡고 이렇게 뭐 이제 뭐 급등이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양봉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 뭐 반대로 빅히트 상장 당일날 돼가지고 뭐 늦게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좀 이쪽은 워낙 지금 초록뱀도 그렇고 DPC도 그렇고 가격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바닥 구간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짧게 뭐 손절 잡고 접근해 보는 방법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반대로 뭐 이제 재료 소멸이 되면서 이제 바닥을 깨고 툭 떨구는 흐름이 나오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기 때문에 손절 타이트하게 잡고 좀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